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수급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시장에 관련 뉴스들도 살펴보고 해외 주식시장 어떤지 살펴보고 또 외환시장을 통해서 돈은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시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살펴보면은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 점점 더 강경해졌으면 강경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쭉 살펴봤을 때는 아직 이란, 미국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외 증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유럽 증시는 이렇게 상승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로 안심하고 있다. 뭐 이런 상태로 점점 더 뉴스에서는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으로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시각으로 현재 투자자들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표들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중동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란 공습을 했을 때, 달러도 빠져나갔고, 아래쪽에 엔, 유럽, 중국 돈도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달러도 하락, 엔화도 하락, 유럽연합 돈도 하락하면서 한국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외환시장에서도 조금 안정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약간씩 돈이 위험자산에서 이 금이거든요. 안전자산인 금으로 조금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 리스크가 일어난 그 시점에 금값이 폭등을 했죠. 그러다가 오늘은 다시 금 가격이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움직임 그리고 금에서 이제 금 가격의 움직임을 볼 때 지금 뉴스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아직 여전히 강경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일단은 좀 안심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또 장기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어떤 이슈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 시장에서는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지금 그간 기간 조정을 거쳐오다가 중동 리스크 이란 공습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직 우리 시장은 이렇게 2200에서 2150 이 박스권 안에 이제 머물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 불확실한 영역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고 보고서 좀 더 관망하는 것이 좋겠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장에서 돈 들어오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평상시 하시던 대로 이제 분할 매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196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어제도 매수했고 외국인들은 지금 한 4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은 화학과 서비스업, 유통업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화학업종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쪽으로는 NC소프트 이런 것들 괜찮았죠.
그리고 유통업도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지금 화학하고 유통업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중국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드 보복 관련해서 그동안 중국이 우리 한국을 조금 등한시했잖아요. 그런데 중국하고 해빙 무도로 접어들게 된다면 화학에서 화장품 쪽, 그리고 유통에서 면세점 쪽, 그리고 오늘 조금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카지노 쪽도 조금 괜찮고 여행 쪽도 조금 괜찮아요. 그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장이 괜찮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별로 없었다. 그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참 매도가 많이 나오죠. 저 매도로 인해서 힘든데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없지만은 프로그램 매매 상황을 보면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비차익 매매가 있습니다. 비차익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월 한 3일경부터 해서 계속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어요.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과 현물 사이에 어떤 가격 차이에서 움직이지만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상승 쪽으로 베팅을 계속 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 흐름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화학, 서비스업, 유통업, 그리고 카지노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통신업도 여전히 괜찮은 업종입니다. 통신업은 5G 관련해서 괜찮고요. 의약품 업종은 아주 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또 단기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화학, 서비스업, 유통업 그리고 의약품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메디톡스, ST팜, 카카오,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요 종목들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자, 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중독 리스크와 관련해서 해외 주식 시장도 살펴봤고 또 안전자산인 금도 살펴봤고 또 외환시장에서 다시 한국으로 달러도 엔화도 유로화도 흘러 들어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영역에 놓여 있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